10조에서 유혹의 플롯으로 선택한 텍스트는 더킹입니다. 유혹 플롯 속에 영화 더킹 속에 영화 더킹 줄거리 속에 더킹에서 찾을 수 있는 유혹의 플롯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혹 플롯 소개입니다. 유혹이란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길로 이끄는 것, 성적인 욕망을 갖고 이성을 끄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혹 플롯은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춘다. 유혹되는 치명적 대가가 따른다. 마음의 플롯이다. 복잡한 인물이 유혹에 지게 만든다는 4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화 더킹 소개입니다. 범죄 드라마 장르로 조인성이 박태수 역, 정우성이 한강식 역, 배성우가 양동철 역, 김하중이 임상희 역을 맡았고 최도일 역에는 류준열, 안희연 역에는 김소진, 송백호 역에는 오대환 배우가 열연합니다. 작품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인공 박태수란 인물이 유혹에 빠지고 위기 상황을 겪는 장면에서 관객들은 같이 몰입하여 박태수를 동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한강식의 꼬리 자르기를 위해 내쳐지는 장면에서 유혹에는 반드시 치명적인 대가가 따른다는 보편성과 일치하며 결말에서 보이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유혹에 빠졌지만 이를 자각하고 다시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야겠다는 태도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인물 관계를 그레마스의 행위수 모델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태자는 박태수로 목포 출신이며 건달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전략참부 검사로 활동합니다. 수신자는 한강식과 양동철로 한강식은 검찰 내 권력자이며 검찰 상위 조직인 전략기소부에서 활동하고 들깨파와의 유착관계가 있습니다. 이후 박태수를 배신합니다. 양동철은 한강식의 오른팔로 박태수의 대학 선배이자 후에 한강식과 함께 박태수를 배신합니다. 조력자는 최두일로 박태수의 목포 동창이며 들깨파 2인자입니다. 반대자는 안희연으로 감찰부 검사이며 한강식의 비리를 수사하고 박태수를 압박하지만 후에는 박태수와 연합합니다. 주요 캐릭터를 소개하겠습니다. 박태수는 검사로서 특별한 정의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한 머리를 갖고 있는 듯하지만 사고방식은 단순하며 감정적인 면모가 있고 줏대가 없어서 사건에 잘 휘말립니다. 권력욕은 있지만 딱히 뚜렷한 작정은 없습니다. 정은 많지만 비열한 면이 있습니다. 한강식에게 버림받고 최두일의 죽음의 전말을 알아낸 후에는 한강식에게 복수하는 캐릭터입니다. 한강식은 소시오패스적 인물입니다. 상황을 갖고 놀 수 있는 계략이 있는 인물로 거만하고 오만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범법을 마다하지 않으며 성공에는 자존심이 없어도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데 여기서 그의 바닥난 윤리의식을 알 수 있습니다. 양동철은 한강식과 마찬가지로 윤리의식과 죄의식 없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필요할 때는 사람을 찾지만 필요가 끝나면 가차없이 버리며 납작함이 있어서 한강식의 수하로서 이를 톡톡히 해냅니다. 최두일은 한강식과 들깨파를 벗어나 자신만의 성공을 꿈꾸는 포부를 가진 인물입니다. 의협심이 강하며 감정적이고 사람을 잘 믿습니다. 박태수에 관련된 암적인 부분을 두말없이 처리하는 인물입니다. 임상희는 박태수의 아내로 불같은 성격입니다. 당돌하며 태수와 비슷하게 단순하고 감정적인 면모가 있습니다. 안희연은 정의감 넘치는 인물로 자신이 위험에 빠질지도 모르는 한강식의 비리 사건을 캐냅니다. 직접 박태수를 찾아오기도 할 정도로 당찬 캐릭터입니다.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이후에 다시 자신을 찾은 박태수와 연합해질 정도로 뒤끝 없는 대장부 성격입니다.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1막에서는 주인공 태수의 전반적인 성장기가 소개됩니다. 고등학생 박태수는 건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문제아이다. 어느 날 아버지가 검사 앞에서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게 된 태수는 검사라는 직업을 선망하게 된다. 이후 각성하고 노력하여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하게 되고 바로 사법고시에 패스하며 무사히 검사가 된다. 사법연수원 선자리에서 만난 부잣집 딸 상희와 결혼하여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자신이 기대했던 이상과는 다른 평범한 검사 생활을 한다. 태수는 한강식 같은 유망하고 촉망받는 검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 이후 태수는 한강식 라인에 스카우트됩니다. 송백호가 연루된 성폭행 사건을 태수가 맡게 되면서 이야기는 급류를 탄다.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기세등등한 송백호가 안 잊고 왔던 태수는 그를 구속시키기 위해 사건의 진상을 캐낸다. 그런 태수의 앞에 선배 양동철이 등장하며 송백호의 사건을 무마할 것을 요구한다. 결국 태수는 송백호 사건을 기소 취하하며 전략부자리와 이를 등가 교환한다. 박태수는 현실에 굴복한다. 1%의 검사가 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한강식 라인에 입성한다. 파티가 끝난 후 송백호가 태수의 심기를 건드리고 또다시 불화를 겪을 위기에 처했을 때 목포동창 최두일이 등장해 송백호를 응징한다. 이막에서는 최두일과 박태수가 만납니다. 들깨파 조직 2인자인 최두일은 박태수 대신 송백호를 폭행한 건의 징역 자리를 대신하며 그의 암적인 면을 대신한다. 덕분에 박태수의 인생은 상승가도를 달린다. 장인에게 인정받고 촉망받는 1%의 검사 인생을 산다. 하지만 박태수의 가족들은 여전히 궁상맞습니다. 박태수의 동생 부부는 박태수에게 돈을 가져올 것을 종용한다. 박태수는 와이프의 돈을 훔쳐 동생에게 가져다 주지만 동생은 그 돈으로 불법적인 떴다방을 창업한다. 박태수는 계속해서 성공을 갈망한다. 상승가도는 정점을 찍고 몰락합니다. 한강식 라인은 정권교체를 겪은 후 전략기소부는 기득권의 정점을 찍는다. 박태수부터 최두일까지 모든 인물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박태수가 삐끗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박태수가 덜미를 잡힌 일은 양동철, 한강식까지 엮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명 탤런트와의 불륜이 아내 상희에게 발각되며 몰락의 길을 걷는다.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으로 정권이 또 한 번 바뀌고 한강식은 검사장 후보에서 탈락하며 내리막은 절정에 이른다. 한강식은 살아남기 위해 꼬리를 자른다. 그 과정에서 태수는 지방으로 좌천된다. 3막에서는 안희연과 만나게 됩니다. 사실상 한강식에게 버림받은 태수는 점점 폐인처럼 변해가던 중 안희연이 찾아온다. 한강식을 잡기 위해 박태수를 찾아온 것이다. 박태수는 위협을 느끼고 양동철과 한강식에게 손을 벌리려고 하지만 그들에게 외면당하고 오히려 그들은 박태수를 살해하려는 시도를 한다. 두일은 박태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박태수를 구한다. 박태수는 의식을 회복하고 각성합니다. 두일의 부활을 통해 최두일이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건의 전말을 알아낸 태수는 사실을 직시한다. 박태수는 송백호의 사건부터 후회하기 시작한다. 박태수는 망했고 한강식은 여전히 잘 나간다. 박태수는 모든 걸 뺏기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다. 자신이 한강식과 양동철의 한 프레임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정한다. 박태수는 안희연과 동맹을 맺습니다. 박태수는 한강식보다 성공하여 복수를 완성하고자 안희연에게 손 내밀고
장인을 통해 인맥을 쌓는다. 박태수는 자신이 잃은 것을 타타 회복해 나가려고 한다. 박태수는 욕심 때문에 행했던 모든 일을 고해성사한다. 박태수는 한강식에게 복수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이후 박태수의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유혹으로부터 벗어납니다. 박태수는 양심선언이라는 이유 하에 한강식이 저지르고 있는 비리와 조폭 커넥션을 흘린다. 박태수는 더 이상 그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 안희연은 그를 뒷받침해서 한강식을 기소한다.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며 대선과 가장 직결된 종로구 공천을 강행한다. 이로써 한강식의 공격이 무효화된다. 앞서 미적지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극의 초반 선배 검사는 부장검사가 되고 안희연 검사는 차기 검사장이 되어서 감찰부장이 됐고 한강식은 구속되고 양동철은 무리에 휘말리며 인과응보를 겪는다. 더킹에서 찾을 수 있는 유혹의 플롯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혹에 빠지는 순간들입니다. 양동철이 박태수를 처음 유혹하는 순간입니다. 검사가 된 주인공은 아동 성범죄 사건을 맡게 되면서 선배 검사인 양동철로부터 상위 1%의 검사들이 모인 전략기소실로 갈 수 있는 성공을 위해 정의를 저버려야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후 선배검사 양동철의 권유로 연회에 참석한 박태수는 다시 피의자 송백호를 만납니다. 송백호는 뻔뻔하게 태수에게 악수를 청하고 박태수는 처음에는 모멸감을 느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이후 정의와 권력 사이에서 권력을 택하고 이내 이들과 동화되어 자연스럽게 한강식 무리와 어울립니다. 한강식은 언짢은 기색을 드러내는 태수에게 술잔을 세게 던지면서 다그칩니다. 한강식이 박태수에게 다음과 같이 그냥 권력 옆에 있어 자존심 버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라는 대사 이후에 박태수는 확실한 유혹의 길로 빠져 완전히 한강식 라인에 합류합니다. 유혹에 빠져 무법자가 된 주인공의 대사입니다. 그래, 여기가 바로 내가 원하던 세상이다. 그의 라인을 잡는 것이 바로 1%의 검사가 되는 길이다. 사실 전에도 남부러울 것 없는 생활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라인을 타보니 지금까지는 모두 애들 장난이었다. 이게 내가 꿈꿔오던 진짜 검사의 모습이었다. 군사경비구역에서 선사경비구역까지 썬텐을 하고 목포에서 서울까지 경찰들이 친히 호위를 해줬다. 정말 세상의 왕이라도 된 것 같았다. 검찰 내 실질적으로 최강 권력자가 된 한강식의 권력에 힘입어 전략기소부는 더욱 체력을 키웠고 박태수는 더 이상 정의를 저버리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부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유혹에 빠진 주인공의 대사입니다. 이런 두일이를 말려야 했지만 모른 척했다. 내겐 돈이 필요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한강식, 양동철, 박태수 그들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한강식은 박태수를 좌천시키고 태수는 두일이 몰락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 대신 징역까지 살아준 두일과의 우정마저 저버립니다. 박태수의 좌천 이후 꼬리 자르기를 위해 한강식과 양동철이 가자 태수야, 한잔 하러 가자, 오랜만에 놀아야지 라는 대사와 함께 박태수를 죽음으로 몰고 갈 뻔한 유혹의 장면입니다. 한강식과 양동철이 완벽한 적대자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대목입니다. 그들은 한강식이 살고 있는 목포로 내려와 과거의 부와 명예를 누리던 시절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박태수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한강식과 양동철이 박태수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모든 게 사라지고 있었다. 청춘, 가족, 그리고 친구. 난 무엇이라도 해야 했다. 난 모든 걸 걸었다. 라는 대사를 기점으로 박태수는 유혹에서 벗어나고 주체적인 존재가 됩니다. 최두일의 죽음을 알게 되고 박태수 집안의 모든 물건이 압류됩니다. 박태수는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은 용기와 한강식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찹니다. 결말 부분에서는 박태수는 안희연, 부인 상희와 동맹을 맺고 자신의 이민들을 만들어줄 조력자를 찾아가 더 큰 권력을 잡아 한강식에게 복수하기 위해 정치에 뛰어듭니다. 더 이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다시 혼자서 부와 명예를 얻는 완벽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야당 핵심 인사를 접촉하여 한강식 검사장의 비리 고발과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합니다. 박태수가 한강식이 저지르고 있는 비리와 조폭 커넥션을 흘린 것에 당황한 한강식이 박태수를 불러냅니다. 그는 박태수의 약점으로 박태수를 위협하지만 그는 지지 않고 맞받아칩니다. 박태수는 더 이상 그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박태수가 쏜 탄환이 한강식에게 명중한 것입니다. 영화는 끝까지 박태수의 당선 여부는 알려주지 않고 박태수는 관객들에게 선택은 당신의 몫이라는 말을 남기고 화면을 보고 미소 지으면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 박태수는 유혹의 과정에서 얻은 불법적인 면이 내재되어 있지만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한 이후에는 더 이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 인물로 변모하고 유혹으로부터 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던 인물은 후에 부상을 얻습니다. 안희연 검사는 최초의 감찰부 부장이 되며 영화의 초반에 미적지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선배 검사는 부장검사가 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화 더 킹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체적인 인물들에게 성공을 쥐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